예, 세계일보에서 국방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수창 기자입니다. 우선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박완서 총장님과 서울대 미래전 연구센터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그 토론문을 준비하고 나서 여기 이 현장에 왔는데 총장님부터 생도분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뜻을 모든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기조연설을 듣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최소 한 번 이상은 써봤을 것을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예시로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이 토론문을 보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이 토론문에 결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접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변혁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무인입니다. 키오스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은 키오스크를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모든 상점에 가면 키오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페도 무인 카페입니다. 알아서 주문하고 알아서 뽑아가라는 거죠. 이 무인 카페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 무인 포토샵부터 해서 다양한 업종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을 해보신 분들이면 한 가지 금방 깨닫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키오스크인데 왜 작동법이 다 다른가? 카페만 놓고 봐도 투썸플레이스의 키오스크가 다르고 백다방의 키오스크가 다르며 심지어 동네 카페에서 운영하는 키오스크가 또 다릅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하는데 어떤 키오스크는 주문만 하면 자동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어떤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하고 카드로 결제를 해야 주문이 접수가 됩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키오스크인데 곳곳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어떤 용도에 쓰느냐에 따라서 다 사용법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A라는 상점에서 이렇게 되는데 왜 B라는 상점에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C라는 상점에서는 왜 또 안 되는가? 똑같은 키오스크인데 이게 왜 그럴까요? 각각의 업종들 그리고 각각의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자신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키오스크 업계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거시적 관점에서 키오스크를 한번 고민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손님들이 서로 다른 키오스크에 적응하느라 심리적인 저항에 부딪힐 필요도 없고 소프트웨어나 사용법이 통일되어 있다면 키오스크의 단가도 낮아질 겁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에 접목해야 될 육군에도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각각의 수요에 맞춰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규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AI를 한다. 그러면 국방 AI 규격이 필요한 것이고 딥러닝을 한다. 그러면 딥러닝에 대한 어느 포괄적인 수준이라도 규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자면 지작사 따로, 이작사 따로, 특전사 따로 각자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걸 한 대 묶는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온갖 종류의 충돌이 발생할 것이고 버그가 발생할 것이며 심지어 개발자도 몰랐던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산과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국군이 전체적으로 AI에 대한 규격이 필요한데 그것을 제시해야 될 것이 조직이 어디냐? 육군입니다. 한국군이 쓰고 있는 GPS 수신기 중에서 가장 많은 수신기에 사용하는 곳이 어딜까요? 제가 알기로 3분의 2 이상을 육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첨단 기술의 가장 큰 수요자는 육군입니다. 육군이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AI든 딥러닝이든 빅데이터든 이러한 것을 국방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수준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규격을 선제적으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해야 이것은 작게는 육군의 발전, 그리고 크게는 한국군의 발전에 육군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을 빠르게 접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멈칫하거나 장애물이 생기면 바로 뒤처집니다.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까지 많은 기능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이제는 스마트폰을 군인들도 전선에 나가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곧 조금이라도 주저하게 되면 기술 발전에서 뒤처진다는 겁니다.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토대가 필요하고 그 토대가 바로 규격입니다. 그 규격을 육군이 제시해야 한국군이 4차 산업혁명과 국방혁신 4.0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은 키오스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키오스크에 대해서 딱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저항입니다. 어르신들에 비롯해서 키오스크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키오스크는 3단계만 하면 바로 넘어가는데 어떤 키오스크는 7단계, 8단계까지 갑니다.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결제를 한번 하라는 창이 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 그냥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뭘까요?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자꾸 생기는데 이미 키오스크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키오스크를 쓰지 않으면 종업원 인건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이 벌어졌던 것처럼 강한 저항이 있는가, 아니면 그거를 교육을 받고 수능을 하든가. 키오스크, 요즘 들어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 중에 키오스크를 다루는 법이 있습니다. 키오스크 다루는 걸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키오스크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비행기 티켓을 모바일로 끊는 법, 이런 것들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술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육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술에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다 공감하시지만 육군의 조직은 워낙 거대하므로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심리적 저항이 있는 분도 계실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키오스크를 뜯을 수는 없으므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육군도 끊임없이 교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에 대한 전면적인 적용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금까지 현무탄도미사일이나 K2 전차나 K9 같은 재래식 전력을 북한군의 위협 때문에 대규모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육군의 현실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적용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어진다면 그것은 재래식 전력 증강도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완벽하게 발전시키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 조직 구성원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육군이 앞으로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그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게 교육 훈련과 그다음에 규격, 이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다 된 것 같기도 한데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전자장비도 그렇고요. 그런데 육군은 북한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재래식 전력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예산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4차 산업혁명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적게 투자하면 발전 속도는 느려지고, 그렇게 되면 미국, 일본, 중국 같은 주변국보다 뒤처집니다. 그렇다고 북한군이 현재 위협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가? 이것도 육군의 한 고민일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피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그 키오스크가 많이 도입되어지고 있는데 그 도입되는 과정에서 규격 또는 표준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를 하시고 이게 국방 분야에서 이제 이런 표준과 규격의 설정의 필요성을 이제 육군이 담당할 그 제언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슈는 나중에 플로어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실 말씀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렇게 잘 도입했다일 수도 있지만 고충이 있다. 또는 아까 저항을 얘기하셨는데 저항하고 싶으신 분들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또 그런 얘기들 좀 이렇게 자세히 들려주시면은 좀 풍부한 토론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